키코 잘못된 설명 내키지는 않지만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키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봤으니까 이것은 그냥 공부한 학생의 리포트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제목은 약관법이냐 소비자보호법이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약관법의 위반이다. 키코가 약관법 위반이다. 이래가지고 어떤 피해자 측이 주장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약관법하고는 상관이 안 되고 소비자보호법을 들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. 우선 공부의 시작은 유튜브에 키코 사건 등 대법원 합의제 선고 영상 요것의 11분 45초부터 시작되는 대법관님의 이 낭독 부분입니다. 낭독을 그대로 글을 써놨는데 요지를 보면 키코의 구조만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. 이것이 주된 이유입니다. 그래서 구조 자체만을 따져서 약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. 이런 이야기인데 우선 처음에 저는 이러한 언급에 상당한 반발감을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은 보험약관이라는 것도 그 속에 계약금액, 행사환율, 록인, 록아웃 뭐 이런 거에 해당될 만한 여러 가지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약관은 약관이라 하면서 왜 키코는 약관이 아니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약관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을 우선 알기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약칭, 약관법 그걸 보니까 약관의 정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관계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키코하고 일치하죠.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. 이 내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고생을 했으니까 그 고생의 결과를 지금 녹음해 두는 겁니다. 그러면 보험 약관은 약관이 아닌가? 이 보험 약관과 많이 닮았는데 키코가 그래서 보험 약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법의 이 조항을 찾아봤습니다. 상법 조항 보니까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이래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 보험약관이라는 말이 약관의 일종이라는 뜻으로 이 실제 상법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보험약관도 약관이 맞다. 이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. 그런데 판례를 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이 부여됩니다. 이 판례에 보면 그 누군가가 어떤 약관, 어떤 이용 약관에 적혀진 어떤 조항의 성격이 이렇습니다. 조항의 그 문장이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BOD 서비스, 이 저는 뭔지 모릅니다.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.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소에 계속 서비스가 계속되는 이런 것이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누군가가 이 조항은 약관법에 어긋난다 뭐 이렇게 소송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 그 소송이 실패하는 장면을 이렇게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보면 이제 내용이란 말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약관이냐 아니냐는 약관법에 적용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돼야 될 것입니다. 약관법에 적용이 가능하자면 보험약관의 경우에 그 보험의 구조 그러니까 보험료가 있고 보험금이 있고 뭐 피보험자가 있고 뭐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약관법에 적용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보험약관 속에 2시간 이내에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그 2시간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뭐 그런 부당한 약속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항 그러니까 그 권리 의무를 명시한 어떤 조항 그 조항을
부당하면 조항이 부당하면 약관의 규제에 어긋난다. 약관법의 규제에 어긋난다.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키코의 구조 그러니까 무슨 뭐 일대의 구조가 있다. 뭐 그다음에 풋 옵션이 뭐 인더마니 구조다. 뭐 제로 코스트 실린더에서 변형된 것이다.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약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. 그 구조가 어떤 권리 의무를 명시하는 어떤 이러한 조항, 누구는 어떻게 한다, 누구는 어떻게 한다 이런 뜻으로 된 어떤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약관 규제법에 해당되지 않고 또 제가 다시 머리를 흔들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키코는 두 종류의 옵션을 합한 겁니다. 그러면 옵션 두 종류다 이런 이야기죠. 옵션이라는 금융상품이 약관이라고 불린 적이 있느냐?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. 그럼 옵션 하나가 약관이 아니라면 옵션을 몇 개를 붙여도 역시 약관 아닌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 약관이라는 이슈가 등장했는가? 그것을 어떤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약관법의 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런 이야기죠. 그렇다면 약관법까지 가져갈 건 뭐 있습니까? 소비자 보호법이 여기 있습니다.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 방법 사용하시면 안 된다.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키코 잘못된 설명 9번 적합성과 합리적 선택에서 한번 설명을 했고 또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그러면 신의 성실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봅시다. 신의 성실의 원칙은 굳이 구체적인 소비자법 보호법이나 이 약관법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민법과 상법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원칙입니다. 그렇다면 이것을 위하여 약관법을 가져올 필요는 없겠죠. 그럼 지금 이 문장만 읽어보면 언론 보면 다시 한번 약관법을 들고 나가서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뭐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오히려 이건 하나의 유도 그러니까 유도 작전이라고 보입니다. 여기에 이 표현상의 무슨 조금 문제를 보고 약관이 맞는데 대법원에서 약관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주장을 계속 하다가는 나중에서는 반드시 오히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약관법이냐 소비자법이냐 이 보호법이냐 이 두 개를 제시를 했고 저의 선택은 소비자보호법입니다.